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제14호 태풍 찬투가 북상하고 있습니다. 마산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태풍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진주 정촌 공룡 익룡 발자국 화석산지의 국가문화재 지정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경남도 내 4년제 대학의 수시 모집 결과 대부분 대학의 경쟁률이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했습니다. 규제 지역으로 묶여 하락세를 이어가던 창원 아파트 가격이 최근 갭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경남 18개 시군 가운데 12개 시군에 태풍주의보가 발효돼 있습니다. 특히나 통영과 거제 등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강한 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창원 마산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이재경 기자,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네, 이곳 마산항에는 새벽부터 빗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부터는 제법 빗줄기가 굵어지고 있는데요. 바람은 점차 강해져 순간적으로 돌풍이 불 때도 있습니다. 아직 바다의 물결은 비교적 잔잔한 편인데요. 태풍 찬투 북상 소식에 이곳 마산항을 비롯한 경남의 항포구에는 14,000여 척의 어선이 이미 대피를 마쳤습니다. 현재 경남 18개 시군 가운데 이곳 창원을 비롯한 12개 시군에 태풍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오늘 새벽 통영 매물도에는 최대 순간 풍속이 시속 80km의 돌풍이, 거제 명사에서도 시속 76km의 강한 바람이 관측됐습니다. 경남 지역은 태풍이 남쪽 해상을 따라 일본 쪽으로 빠져나가는 오늘 오후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점점 다가오는 태풍의 영향으로 오늘 낮에도 사람이 서 있기 힘들 정도의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에서 50mm의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부터 지리산 탐방로와 대피소, 야영장은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태풍에 대비해 비상근무에 나섰고 인명피해나 산사태 발생이 우려되는 곳과 대규모 공사장, 배수 펌프장 등 재난 취약시설 1000여 곳을 점검했습니다. 지금까지 창원 마산항에서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네, 태풍 찬투의 영향으로 경남 지역의 빗줄기는 점차 굵어지고 있는데요. 오늘의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박보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태풍 찬투의 영향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태풍 찬투는 중심기압 980헥토파스칼, 최대 풍속 시속 104km로 중형급 세력을 유지한 채 이동하고 있는데요. 태풍은 오늘 아침 제주도 남쪽 해상을 지나 오후부터 밤 사이에 대한해협을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경남 대부분 지역에는 태풍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남해동부와 동해남부 해상에도 태풍특보와 풍랑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특히 우리 지역은 오늘 낮 시간대 가장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고 많은 곳은 12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우리 지역의 낮에 경남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에서 50mm의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태풍이 점점 다가오면서 바람도 매우 강하게 불겠는데요.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순간 최대 풍속이 시속 70에서 110km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예상됩니다. 되도록 외출을 삼가시고 안전사고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평균 기온을 밑돌면서 어제와 비슷한 기온을 보입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창원 21도, 함안은 19도 내외를 보이고요. 한낮 기온은 25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진주의 현재 기온 20도, 산청은 19도 내외를 보입니다. 한낮 기온은 진주 24도, 합천은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8m까지 매우 높게 일겠고요. 전 해상에는 태풍 또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주말부터 구름 많고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추석 당일에는 흐리고 비가 오는 곳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세계적인 화석산지로 평가받는 진주 정촌 공룡과 익룡 발자국 화석산지의 국가문화재 지정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발굴 작업부터 문화재 지정까지 장기간 노출로 인한 훼손 우려가 나오고 있어서 그 보존과 활용 방안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이준석 기자입니다. 진주 뿌리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나온 1억 년 전 중생대 백악기의 발자국 화석입니다. 대형 초식 공룡의 행렬부터 소형 육식 공룡, 익룡까지 확인한 발자국만
7,980여 개. 5가지 이상의 다양한 육식 공룡이 서식했던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 화석산지는 세계에서 가장 밀집도가 높은 육식 공룡 발자국 화석이고요. 문화재청 천년기념물 분과위원회는 정촌 화석산지의 천년기념물 지정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국가문화재 지정 절차를 모두 마무리한 건데 2018년 발자국 화석을 발견한 지 3년 만입니다. 현지 보존 여부와 화석 윤곽선 표시의 적정성 논란 속에 문화재 지정이 지연되면서 훼손 우려가 적지 않은 만큼 진주시는 보존과 활용 방안 마련을 서둘고 있습니다. 진주시는 정촌 화석산지를 역사공원으로 조성하기로 하고 다음 달 토지 매입과 실시 설계를 위한 국고보조금을 정부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야외로 노출되어 있는 화석이다 보니 이런 것들을 최대한 잘 보존을 하기 위해서 2023년까지 이런 보호가 건립들을 최대한 빨리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정촌 화석산지의 천년기념물 지정으로 진주 지역의 국가문화재 화석산지는 모두 4곳으로 늘어납니다. 진주시는 화석산지를 연계한 관광, 문화산업 활용 방안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 도내 4년제 대학 수시 모집 결과 대부분 대학의 경쟁률이 지난해보다 조금씩 올랐습니다. 지난해 신입생 미달 사태를 맞은 대학들이 모집 정원을 줄인 결과로 풀이되는데요. 올해도 크게 나아지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정석 기자입니다. 통합 이후 첫 신입생을 수시 모집한 경상국립대의 경쟁률은 6.06대 1. 3,730명 모집에 22,500여 명이 지원했습니다. 지난해 6.04대 1보다 조금 올랐는데 모집 인원과 지원 인원 모두 늘어났습니다. 대학 통합의 시너지가 반영된 것이란 분석입니다. 전국적인 상위권 규모의 대학으로 커진 경상국립대학교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반영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진주교대도 6.81대 1로 지난해 5.78대 1보다 올랐습니다. 하지만 수시 모집 정원을 줄이지 않은 창원대는 4.76대 1로 지난해보다 떨어졌습니다. 지난해 신입생 미달 사태 이후 대학 정원을 줄인 사립대들은 대부분 경쟁률이 올랐습니다. 인제대는 3.91대 1로 지난해보다 상승했는데 정원 감축과 함께 대학 홍보에 힘쓴 것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올해 입시 정영단을 새롭게 완전히 꾸며서 트레이닝이 된 입시 정영단이 나가서 학생들을 만났었고요. 수시 모집 인원 500여 명을 줄인 경남대도 3.88대 1의 경쟁률로 조금 올랐고, 영산대는 4.01대 1, 창신대는 9.44대 1을 기록했습니다. 수시 모집에 6개 대학까지 지원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경쟁률이 6대 1을 넘지 않는 대학이 대부분이어서 올해도 정시 모집까지 미달 사태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규제 지역으로 묶여 하락세를 이어가던 창원 아파트 가격이 최근 갭 투자자들이 다시 몰리면서 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2, 3년 안으로 입주 물량이 크게 늘어날 예정이어서 안정세로 돌아설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정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남의 유일한 규제 지역인 창원 성산구와 의창구의 아파트 가격이 지난 6월부터 오름세로 돌아섰습니다. 성산구의 한 아파트 전용 면적 101제곱미터형이 1년 전보다 2억 원 이상 올랐고, 전용 면적 99제곱미터인 의창구의 한 아파트는 분양가보다 2배 넘게 거래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성산구는 소형 면적의 아파트에 갭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전세 품귀 현상까지 벌어져 매매가가 20-30% 정도 뛰었고, 규제 지역 풍선 효과로 마산과 김해 지역 아파트도 최근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도내 아파트 입주 물량이 작년부터 갑자기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집값 상승을 부추긴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에 따라 창원시는 내년까지 아파트 2만 6천 세대를 비롯해 2025년까지 6만 4천 세대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대상공은 약 800세대, 사공은 1900세대가 대량 공급을 통해 가지고 창원시가지의 주택 가격을 안정화시키는데, 한편 급등 지역인 창원과 김해, 양산, 진주에 아파트 조기 분양과 입주를 추진하기로 했는데 내년까지 3만 9천 호가 공급됩니다.
주택 공급과 입주 물량이 대폭 늘어나는 2, 3년 후부터는 안정세로 돌아설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급이 많이 됨으로써 앞으로 입주 물량도 많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입주 물량이 많아지면은 그 아파트 가격이 하락 또는 안정세로. 하지만 인구 감소와 맞물려 도심에는 공급 초과 현상이, 외곽 지역은 빈집이 늘어나는 양극화는 심해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영민입니다. 우리 지역 경남에서 펼쳐지는 공연과 전시 소식을 비롯해 문학의 다양한 이슈를 소개해드립니다. 문화가 산책 문철진 기자입니다. 양산의 독립운동가 윤현진 선생 서거 100주년을 기리는 추모 특별기획전 대한의 빛을 비추다 우산 윤현진이 오늘부터 12월 12일까지 양산 시립박물관에서 펼쳐집니다. 이번 전시는 5개 부분으로 나누어 윤현진의 가족과 일본 유학 시절 독립운동, 임시정부 탄생을 위한 활동 등을 소개하며 선생의 일생을 되돌아봅니다. 창원문화재단과 한국문자문명연구회가 함께 마련한 2021 문자문명전 문도자서가 오는 26일까지 창원 성산아트홀 전시실에서 열립니다. 이번 전시에는 글자를 그림과 시, 서예 등 예술로 승화시킨 다양한 작품을 선보입니다. 학교의 불합리한 실상과 맞서는 교사들의 이야기가 무대에서 펼쳐집니다. 연극 꽃을 피게 하는 것은이 오는 22일과 23일 이틀 동안 김해 서부문화센터 한의홀에서 열립니다. 제1회 창동 공연예술 파스타가 오늘부터 사흘 동안 창원 마산문화예술센터 시민극장에서 열립니다. 이번 축제에는 극단 상상창고를 비롯해 예술창작소 드림 소속 예술인 6명이 무대에 올라 이미지극과 코미디, 댄스 등 다양한 형식의 공연 예술을 선보입니다. MBC 뉴스 문철진입니다. 이어서 투데이 경남 순서입니다. 한국전쟁 참전 유공자 화랑무공훈장 전수식이 오늘 오후 3시 김해 시장실에서 열립니다. 마산 무학여자중학교 강당 개관식은 오늘 오전 10시 30분 창원시 마산 무학여중에서 열립니다. 요리쿡 조리쿡 요리교실이 오늘 오전 10시 고성군 청소년센터에서 진행됩니다. 남해군 청년주간행사 바라는 바다 기념식은 오늘 오후 7시 남해 유배문학관에서 예정돼 있습니다. 평생학습 활동가 위촉식이 오늘 오후 2시 거창군청 상황실에서 열립니다. 경상남도는 고수온 현상으로 피해를 입은 양식어가 69곳에 45억 원 규모의 재난지원금을 추석 전에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경남 해역에서는 지난 7월 말부터 8월 말까지 43일 동안 수온이 지난해보다 2에서 5도 정도 높은 최고 39도까지 올라서 조피볼락과 멍게 등 양식생물 100억 원 상당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전선에도 수서행 KTX를 운행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에 대한 동의가 어제 낮에 20만 명을 돌파해 정부와 청와대 책임자 답변 기준을 넘었습니다. 이 청원은 철도노조가 올렸으며 지난 9일 도의회가 경전선 수서행 고속철도 운행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하고 진주시도 최근 국토교통부를 찾아 건의한 뒤 국민청원에 호응하는 이들이 크게 늘었습니다. 청년 맞춤형 정보를 일괄로 제공하는 경상남도 청년 정보 플랫폼이 어제부터 공식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정보 플랫폼에는 분산돼 있는 청년 정보들 때문에 직접 찾아다녀야 하는 불편함을 덜기 위해 경상남도와 시군, 공공기관, 민간기관의 정보들을 통합해 경남의 모든 청년 정책과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진주시가 진주 동부와 서부 지역을 연결하는 선악산 터널을 내년부터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주시는 도시개발 사업으로 동부 지역의 인구는 증가하고 있지만 교통 처리 능력은 부족하다며 동부와 서부를 연결하는 선악산 터널과 함께 금산교를 잇는 제2금산교 건설을 함께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고성군 마암면과 창원시 진전면을 잇는 국도 14호선 10.2km의 4차로 확장 공사가 7년여 만에 완공돼 어제 오후 5시에 개통했습니다. 해당 구간은 교통신호와 구분길이 많아서 지정체와 이용객들의 불편이 많았는데 1,783억 원을 투입한 이번 공사의 마무리로 통행시간이 14분에서 8분으로 줄었습니다. 창녕군 남지읍의 용산리와 신전리를 잇는 2.7km가량의 낙동강변 벼랑길인 창녕 남지 개비리가 국가지정 문화재인 명승으로 지정 예고됩니다. 창녕 남지 개비리는 30일간 예고 기간에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가지정 문화재인 명승으로 최종 지정될 예정입니다. 쌍용자동차 매각 본입 차례 함양의 공장이 있는 에디슨 모터스와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인 ELBNT, 미국 전기차 기업인 인드 EV 세 곳이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력한 후보로 알려진 에디슨 모터스는 인수 제안서에 쌍용자동차 인수자금과 운영자금, 연구개발비 등으로 2-3년 내에 8천억 원에서 1조 5천억 원을 조달한다는 계획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G전자 창원 1공장의 글로벌 프리미엄 가전을 생산할 수 있는 지능형 자율공장이 준공돼 본격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창원시와 투자금액 6천억 원, 신규 고용 500명의 대규모 투자 협약을 체결한 LG전자는 친환경 스마트 공장 시스템을 갖춰서 냉장고와 LG 시그니처, 정수기 3개 라인부터 생산에 들어가고 나머지 2개 동은 6개 라인은 오는 2024년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창원세관에 따르면 8월 경남 지역의 수출액은 28억 달러로 1년 전보다 37.3% 늘며 6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같은 기간 수입액은 17억 달러로 1년 전보다 53.5% 늘었고 무역 수지는 8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품목별 수출 증가율은 선박이 178.8%로 가장 높았고 기계류와 철강 제품이 각각 24.2%와 18.2% 늘었습니다. 경남의 홈플러스 노동자 200여 명이 폐점 매각 중단과 고용 안정 등을 요구하며 내일부터 사흘간 총파업에 들어갑니다. 이에 경남여성연대는 이번 파업은 자신의 생존권뿐만이 아니라 부동산 투기 자본에 국민들의 삶이 좌지우지될 수 없다는 정당한 파업 결의라며 총파업을 지지했습니다. 홈플러스 측은 노조의 파업에도 전국 매장 운영엔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동장학재단은 지난 2017년부터 올해까지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에 7억여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재단은 다자녀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해마다 1억 원 안팎의 장학금을 지원해 왔으며 올해도 305명에게 1억 7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합천군과 한국수자원공사가 합천 영상 테마파크에 조성될 호텔에 조정지댐의 수열 에너지를 활용한 냉난방 시스템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2023년에 완공 예정인 호텔에 적용되는 수열 에너지 시스템은 기존 냉난방 설비보다 685메가와트아워의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어 30년 동안 소나무 2만 6천여 그루를 심는 효과와 맞먹습니다.